김큐의 경제 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올해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시고요. 우리 올해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붉은 말의 해라고 하잖아요. 네, 올해를. 네. 삼국지에 보면 이제 붉은 말을 적토마라고 하고 여포가 그 말을 타고 다니거든요. 거기에 보면 성벽을 막 이 말이 뛰어넘을 수 있고 해자라 그래서 성벽 밖에 이렇게 성벽에 잘 접근 못하도록 해놓은 여러 가지 장치들도 그냥 막 건너고 막 이런 명마라고 표현되는데 올해는 우리 배아량 리포터도 그렇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 명마의 기운을 받아서 어려운 일들 쉽게 돌파하고 또 좋은 일은 같이 좀 오래오래 즐길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제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올해 그 목표를 다그닥으로 해서 다그닥, 앞으로 다그닥이요? 나가려고요. 말처럼. 좋습니다. 네. 보통은 달그닥 그런데 그런가요? 다그닥 달그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달그닥 어떤 얘기 한번 해볼까요? 경제 이야기 한번 네네. 해볼게요. 증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네네. 새해 첫 증시 엄청 뜨거웠어요.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새해 첫날부터 썼고요. 특히 삼성전자 주가 7% 넘게 올랐거든요. 금요일 날 이제 새해 첫 거래가 네. 시작됐죠. 국내 증시가 진짜 산뜻을 넘어서 거침없이 상승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물론 이제 하루기 때문에 올해 전반이 어떻게 될까는 이제 길게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첫 해 거래가 이렇게 강하게 출발했다는 것도 의미가 좀 있고요. 그리고 그 강세가 굉장히 셌기 때문에 이제 진짜로 코스피 5천 시대도 그리 멀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까지 받게 되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벌써 4,300포인트를 넘었으니까요. 이제 700여 포인트만 오르면 5,000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거 퍼센테이지로 계산해 보면 지수가 16% 정도만 오르면 5,000포인트에 가게 됩니다. 주가가 이렇게 쉽게 오를 수 있는 거였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길 것 같아서 너무 주식시장을 쉽게 보게 될까 봐 좀 걱정은 되지만 어쨌든 주식시장 상승세가 좀 놀랍기는 합니다. 지난해 11월 3일에 4,221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네. 두 달 만에 그것도 올해 새해 첫 거래일에 4,309.63을 기록해서 하루 상승률이 2.27%가 나왔고요. 코스피 지수만 오른 게 아니라 그날 코스닥 지수도 2.17%가 올라서 945.57포인트로 마감을 했거든요. 작년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한 75% 오르는 동안 코스닥은 한 절반 정도밖에 못 올랐기 때문에 네. 올해는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어서 첫 거래일에 두 시장이 동반 강세에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지수라는 거는 시장의 평균 흐름을 숫자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일종의 반평균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증시 지수가 크게 올랐다라는 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시험을 다 잘 봤다. 그러니까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모두 주가가 올랐다. 대부분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다들 별로 못 봤는데 상위권 애들이 시험을 너무 잘 봐서 반평균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장사 중에 덩치 큰 애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주가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새해 첫 거래일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장사 중 가장 덩치가 큰 삼성전자가 하루에 7% 넘게 주가가 올랐고 2등인 SK하이닉스도 4% 넘게 주가가 뛰는 등 반도체 관련 회사들의 주가 강세가 시장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네요. 우리 한때 삼성전자 언제 10만 전자 되는 거냐, 되긴 네.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제 거의 13만 원이거든요. 지금 기세가 무서워서 조금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주가 전망을 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있습니다만 네. 그것보다는 정말로 시장 전망하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대다수의 의견이 여기서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이유는 이제 지난해 3분기를 넘어서면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등의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의 장사가 지금 너무 잘 되고 있다는 게 대표적인 근거 중에 하나죠. 장사 잘 되는 거는 저도 뭐 여기저기서 들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정도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실은 1, 2년 동안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BM이라는 AI용 뭐 메모리 칩 거의 독점 공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네. 실제 실적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그게 좀 넘어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그동안에도 잘하고 왔으니까 근데 부진했던 삼성전자가 어떤 상황이냐를 설명하는 데 중점을 들여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난해 3분기
삼성이 좀 살아나고 있네라는 걸 감지할 수 있는 실적이 좀 나왔어요. 네. 매출은 분기 기준으로 80조 원을 넘기면서 사상 최고 실적을 삼성전자가 기록했고요. 영업이익도 분기 기준으로 12조 원을 그 당시에 그러니까 3분기 때 넘겼습니다. 그전 분기인 2분기 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4조 원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한 분기 만에 3배가량 늘어나 버린 거예요. 삼성이 진짜 장사 잘해서 분기에 가장 많이 벌었을 때가 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2022년도 2분기에 14조 원이 찍힌 적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최고의 성적표인데 앞으로는 이거보다 훨씬 좋아진다라는 지금 전망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중순에 이제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에 이제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실적 발표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시장의 예측치가 계속 수정되면서 그 예측을 지금 높여가고 있는데요. 네. 현재 매출은 한 분기당 90조 원 중반대를 보고 있는 곳들이 대부분이고요. 3분기가 아까 제가 80조 원 넘겼는데 사상 최고였다 그랬는데 90조 원 중반이면 이보다 더 좋아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이라는 거는 물건을 팔아서 실제로 남긴 돈을 의미하니까요. 3분기 12조 원이었다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사상 최고 영업이익은 3년 전에 14조 원이었고요. 지금 4분기가 한 17조 원에서 18조 원대가 나올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지금 20조 원을 넘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실제 이제 공개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보통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 잘했다, 선방했다라고 얘기하면 10조 원 넘기면 다들 잘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2배가량 나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근데 지금 예상하는 4분기 실적보다 내년 1년 동안 삼성전자는 더 갈수록 좋아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뭐 이런 것들이 주가에 좀 반영됐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 평소 잘할 때보다도 영업이익이 2배가 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보다 더 좋아지는 거면은 어디까지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시티그룹이라는 데에서 삼성전자 보고서를 새로 내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26년 삼성전자 영업이익 추정을 연간 155조 원으로 했어요. 네. 그럼 단순하게 우리가 4분기, 1년이 4분기잖아요. 4로 나눠보면 분기당 영업이익이 평균 38에서 39조 원 정도 나온다는 네. 얘기거든요. 앞서 이제 우리가 보통 10조 넘기면 삼성전자 잘했다라고 평가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난해 4분기 20조 원 정도 나올 거고 내년에는 평균으로 이 20조 원의 2배가량이 매 분기마다 이익이 나온다는 거니까 이익이 얼마나 급속도로 느는지를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걸 근거로 시티그룹이 지난해 12월에 삼성전자 목표가를 14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이익이 점점 좋아지네 그러면서. 근데 불과 한 2주 만에 목표가를 지금 20만 원으로 또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라는 건 이익을 반영하는 거니까 그만큼 좋아지니까 아마 더 오를 수 있어요라고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증권사들의 이 목표가라는 게 다 달성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의 심리 상태가 이렇다라는 걸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는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새해 첫 거래일에 삼성전자 주가가 7% 뭐 폭등을 했고 이런 기대감들이 1년 내내 좀 반영되면서 주가야 뭐 오르내림을 반복하겠지만 우상향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들 보고 있죠. 근데 반년 만에 분위기가 확 바뀐 것 같단 말이죠. 네네. 반대로 그러면 2026년에 반대로 시장 분위기가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우리가 시장이라는 게 오늘도 이제 베네수엘라하고 미국이 이제 전쟁을 벌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그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느냐. 일단 유가가 좀 움직일 것 같은데 내년 뭐 글로벌 증시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내일 월요일 날 열리는 증시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이벤트 때문에 확 시장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보통 이제 반도체 시장만 놓고 보면 특히 우리나라 주력 회사들이 잘하는 메모리 시장은 사이클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순환에 따라서 사이클이 2년에서 3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을 오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호황 사이클로 한번 들어가면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도는 확률상으로 호황이 좀 이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한 3분기부터 뭔가 신호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네. 그랬잖아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내년 1년간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호황 시장은 이어질 거다 이런 추측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메모리 시장의 이 호황 불황의 사이클이 이제 완전히 깨졌다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근거의 하나는 이 AI와 관련된 투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고 지난 시간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엔비디아의 GPU 투자를 할 때는 SK 하이닉스가 공급하는 HBM이라는 이 메모리 칩만 필요했지만 이게 이제 각각의 서비스로 들어가면서 일반 범용 메모리 칩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진 거거든요. 그 시대가 오면서 지금 삼성하고 SK 하이닉스의 공급이 엄청나게 메모리 칩 공급이 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매달 뭐 60%, 70%씩 막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결국에는 그 호황 불황의 사이클이 이제 좀 깨져서 당분간 좀 호황이 더 지속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얘기도 있어서 그러면 공급 늘리면 되지라고 하지만 공급 늘리려면 라인 투자해야 되고 라인 투자하면 적어도 1년에서 2년은 걸려야 공급이 시작되니까 그렇게 보면 1, 2년은 괜찮지. 정말 보수적으로 보면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반도체는 이렇게 주가가 좀 좋지 않겠어라는 근거들이 나오는 거죠. 삼성전자가 20만 원까지 좀 이렇게 버텨주면 코스피가 5천을 가고도 남을 것 같은데 그건 그런 거죠. 그렇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진짜로 주가가 20만 원 가면 적어도 우리 지수는 5천에서 5,500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지수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삼성전자 20%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번에 테슬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테슬라가 우리나라에서 이 테슬라 전기차 판매 가격을 지난 연말에 갑자기 내렸습니다. 미리 주문한 사람은 억울해서 어떡해요? 근데 테슬라가 가끔 그래요. 갑자기 가격을 인하하는 정책들을 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종종 나오긴 하는데 모델별로 좀 다르긴 한데 가장 많이 가격을 내린 모델은 940만 원까지도 가격을 좀 조정을 했더라고요. 그럼 거의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정말 미리 주문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분통이 좀 터질 만한 일인데 이 가격이 적절하냐의 논란은 사실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메모리 가격도 앞서 제가 공급이 부족하니까 한 달에 막 60%, 70%씩 가격 오른다 그랬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테슬라가 가격을 내린 이유 그걸 좀 저희가 파악해 보는 게 의도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테슬라가 가격을 갑자기 인하를 단행하는 게 보통은 보조금 이슈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정부가 보조금을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5,300만 원 기준에서 5천만 원으로 다운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테슬라가 가격을 내렸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3개 모델의 가격을 내렸는데 하나는 4,999만 원으로 가격을 떨어뜨렸으니까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나머지 2개는 가격을 떨어뜨렸어도 뭐 5천만 원 후반대, 뭐 그 6천만 원 후반대 뭐 이러니까 이거하고는 큰 뭐 영향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보조금 정책이 올해 시행이 아니라 내년 시행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본다라고 하면 굳이 테슬라가 지금 가격을 떨어뜨릴 이유는 없으니까 이 해석은 좀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럼 뭐 때문에 갑자기 테슬라가 가격을 내린 거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완성차들과의 경쟁에서 완전히 우위를 점하고 그리고 이른바 FSD라고 하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한국 시장을 조금 전략적 시장으로 좀 보는 거 아닌가라는 해석이 좀 있습니다. 이제 테슬라의 모델 Y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인기 차종 중에 하나거든요. 지난해 11월부터 이 모델 Y 테슬라 모델이 월간 7,000대 수준의 판매를 보이고 있어요. 그거는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 모델을 합한 것보다도 이 판매량이 더 늘어난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실은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건데 이번에 가격이 난 3개 모델 중에 2개가 이 모델 Y라는 차종이고요. 우리나라 경쟁 차종으로 보면 뭐 기아의 EV3라든지 EV5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경쟁 차종인데 이번에 가격 인하로 테슬라의 차량 가격이 이거보다 조금 더 싸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있어서 이왕이면 사람들이 테슬라 하는 게 낫겠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더군다나 FSD라고 해서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최근에 국내에서 미국에서 수입된 몇몇 모델들은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슈가 크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 등은 아직 걸려 있지만 국내에서 이제 FSD를 본격적으로 테슬라가 보급하기 전에 이 전략 차종의 공급을 시장이 크게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좀 따라붙고 있고요. 이 테슬라는 지금 차량의 하드웨어는 이 FSD라고 하는 자율주행이 모두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고 옵션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다운받거나 이 활성화시키면 이 FSD 기능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섀도우 모드라고 해서 이 차들이 국내에 많이 돌아다니면
지금 정보들을 막 수집해서 나중에 실제로 FSD 기능이 켜지면 거의 완벽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는 거여서 네. 최대한 시장에 많이 뿌리고 정보를 지금 많이 수집하겠다는 테슬라의 의도가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테슬라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 저는 다음 주에 또 궁금한 것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아량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